사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차가운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읽지도 않고 하루 종일 숫자, 일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 이거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지 않나요? 여러분이 예민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큰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이 돌아선 걸까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켰다 하면서 지난 대화 내용을 위로 쭉 올려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낸 이모티콘이 너무 과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그 사람이 헷갈리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오히려 너무 섬세하고 정확해서 그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다 감지한 죄밖에 없습니다. 마치 날씨가 흐려지면 무릎이 쑤시는 할머니처럼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 날씨가 변하는 걸 온몸으로 느낀 것뿐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자책하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보세요. 도대체 왜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이토록 헷갈리는 미로 속에 가두는 건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는지 제가 아주 쉬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놀이공원에 가보신 적 있나요? 놀이공원에 가면 범퍼카라는 게 있잖아요.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슉 나가고 부딪히면 튕겨나가는 그 자동차요. 보통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핸들을 그 사람 쪽으로 꺾고 엑셀을 밟습니다. 다가가고 싶으니까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죠. 그런데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 사람의 범퍼카는 조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어요. 엔진 소리는 엄청 크게 납니다.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아요. 열정도 있어 보이고 나한테 관심도 많아 보이죠. 그런데 막상 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거나 아주 조금 움직이다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답답하죠. 아니,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지. 왜 시동만 걸어놓고 안 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주 겁쟁이 경비원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발짝 다가오면 이 경비원은 반가운 손님이 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상사태다. 누군가 우리 영역을 침범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동시에 너무 가까워지면 내가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난로와 같아요. 추우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데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일까봐 무서워서 갔다 뒤로 물러나기를 반복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여러분은 어떤 기분인가요? 아마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일 겁니다. 어떤 날은 세상 다정한 눈빛으로 밥을 먹여주다가 다음 날은 눈도 안 마주치고 바쁜 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뇌는 예측이 불가능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차라리 매일 차가우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고 포기할 텐데 가끔씩 던져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장면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동네 길고양이를 한 마리 만났다고 쳐봐요. 이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추루를 하나 줬어요. 고양이가 와서 맛있게 먹고 다리에 몸도 비벼요. 이제 우리 친해졌구나 싶어서 손을 뻗어 쓰다듬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악질을 하면서 발톱을 세우고 도망갑니다. 여러분은 당황스럽죠. 방금까지 좋았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손길이 갑자기 너무 크고 무서운 위협으로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겁 많은 길고양이가 한 마리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사람들과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데이트할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가 잘 통했어요. 서로 취향도 맞고 웃음 코드도 맞아서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다라고 느꼈죠. 헤어지면서 아쉬워하고 집에 가서도 자기 전까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연락텀이 점점 길어집니다. 1시간, 2시간, 그러다 반나절이 지나도 답장이 안 와요. 물어보면 그냥 좀 바빴어, 피곤해서 잤어라고만 합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벽이 쳐진 느낌이 들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대부분은 불안한 마음에 더 다가갑니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문을 세게 두드릴수록 그 사람은 문을 더 꽉 잠그고 이불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기억나시죠? 그 사람 머릿속에 겁쟁이 경비원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고요.
침입자가 문을 부수려고 한다. 방어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압박과 통제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나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상처를 받고 화를 냅니다. 너 왜 사람간을 봐? 너 나 안 좋아하지?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게 되죠. 물론 이해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면 그 사람은 역시 가까워지면 피곤해져. 내 예감이 맞았어라며 도망칠 구실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은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헷갈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울 치료와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한 발짝 물러나면 여러분도 딱 한 발짝만 물러나는 거예요. 화내거나 삐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는 척하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사람이 답장이 늦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할 일을 하세요. 빨래도 개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친구랑 수다도 떨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받아주세요. 응, 나도 바빴어. 오늘 날씨 좋더라. 이렇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의 뇌 속에 있는 경비원을 안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시간을 뺏으려는 게 아니야. 나는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뇌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나한테 화내고 매달렸는데 이 사람은 안 그러네? 이 사람은 안전한가? 경계심이 조금씩 내려가고 비상벨 소리가 잦아들게 됩니다. 고양이가 도망갔다가도 가만히 있는 사람 옆에는 슬그머니 다시 와서 앉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맞춰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진남, 직진녀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뇌가 그렇게 타고났거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른손잡이에게 갑자기 왼손으로 밥을 먹으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가끔씩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을 기다려줄 여유가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아야 행복한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뜨겁게 타오르는 난로 같은 사랑을 원한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은 여러분을 계속 외롭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온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열대지방에서 살고 싶어하고 하나는 서늘한 가을 날씨를 좋아하는 것과 같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상대방이 또 애매하게 굴거나 연락이 뜸해질 때,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딱 세 문장만 기억하세요. 첫째,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저 사람 스위치가 꺼졌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세요.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여러분의 머리만 아픕니다. 둘째, 나는 지금 기분이 어떤가? 시선을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리세요. 그 사람 기분 살피느라 여러분의 기분을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배가 고픈지, 졸린지, 심심한지. 나를 챙기는 것에 집중하세요. 셋째, 연락 줘서 반가워. 그 사람이 동굴에서 나와서 연락이 왔을 때, 왜 이제 연락해? 라고 따지는 대신 그냥 담백하게 반가움만 표시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동굴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힘들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그 놀이공원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세상에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 시원하게 달려올 다른 범퍼카들도 많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끝까지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친밀감이 주는 따뜻함은 원하지만 그게 주는 구속감은 견디지 못하는 뇌를 가졌죠. 그래서 다가오다가도 멈칫하고 좋았다가도 차가워집니다.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헷갈리는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그 사람도 안심하고 기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도 일십당한 카톡창을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용히 화면을 끄고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드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그 사람을 분석하는 데 쓰기보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데 쓰는 게 훨씬 값지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살면서 얘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가장 황당했던 핑계나 이해 안 갔던 행동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엉켜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릴지도 모르니까요. 이곳은 여러분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복잡한 속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헷갈리지 말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메뉴 못 고르는 사람 꼭 있잖아요. 짜장면 먹을래? 하면 너무 기름진데. 하고, 그럼 짬뽕 먹을까? 하면 매운 건 좀. 하면서 결국 30분 동안 메뉴판만 들여다보는 친구요. 연애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메뉴를 못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조차도 의심합니다. 내가 지금 설레는 게 맞나? 그냥 외로운 건가?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나중에 변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느라 정작 여러분에게 표현할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흔히 밀당한다고 오해합니다. 머리를 써서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티나게 밀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그 사람은 사실 자기가 지금 밀고 있는지 당기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일 수 있어요. 마치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는 것뿐입니다. 안개가 걷히길 기다려줄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지는 오직 운전대를 쥐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가끔은 이런 비유도 들어드리고 싶어요. 새 신발을 샀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막상 신어보니 발 뒤꿈치가 까지고 아픕니다. 조금만 더 신으면 길들여지겠지 하고 밴드를 붙이고 계속 신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발은 아무리 오래 신어도 발이 아픕니다. 여러분을 계속 헷갈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발 모양과 그 신발이 애초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신발에 발을 맞추려고 뼈를 깎을 필요는 없습니다. 맨발로 걷는 게 차라리 더 자유로울 때도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년 동안이나 이런 애매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만나면 연인 같은데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물으면 좋은 친구지라고 답하는 사람과요. 그분은 3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더 예뻐지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면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줄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3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선택을 미루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분이 관계를 끊고 떠났을 때 상대방은 그제야 울고불고 매달렸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산소가 사라져야 숨 막히는 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당연한 산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세요. 가끔은 희박해져서 상대방이 숨을 헐떡거리게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말은 소음일 때가 많습니다. 너밖에 없어 평생 가자 이런 말들은 그냥 그 순간의 기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신호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전화하는 것,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오는 것, 여러분이 아프다는 말에 죽이라도 하나 사오는 것. 이런 행동들이 진짜 신호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아서 들리는 지지직거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행동만 믿으세요. 그러면 헷갈릴 일이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기장에 물음표가 가득하다면 이제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 마침표가 이별일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일 수도 있겠죠. 어떤 마침표를 찍든 그 펜은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펜을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이제 진짜로 영상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데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었거나 혹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시간에 계시든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